지금 43,834km를 뛰었죠? 예. 알겠습니다. 벨로스터 N 혹시 언제 구매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18년도 6월에 맨 처음에 사전 예약을 할 때부터 그 사전 예약을 넣고 2달 기다려서 8월에 등록을 했죠. 8월에요? 네. 사전 계약하고 나오는 데까지 2달이 걸렸다고요? 그쵸. 그렇습니다. 혹시 뭐 사전 계약할 때 뭐 혜택 같은 건 있었습니까? 키링 정도랑 뭐 이게 번호판 플레이트 네네. 이런 거 아니 네. 뭐 특별히 차에 뭐 할인을 준다던가 이런 건 딱히 없었고요. 네네. 그냥 부가적인 액세서리.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시동 끄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인데요. 벨로스터 N 이전에 i30 디젤 수동을 소유하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i30 디젤 수동과 비교 시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무래도 장점은 휘발유 차 특유의 일단 반응성. 네네. 디젤은 아무래도 반템포 느리게 반응하는 금뜬 게 있다 보니까 같은 터보차도. 네, 토크는 얼추 비슷하진 않죠. 그래도 얘가 더 토크가 높긴 한데 네네. 그래도 디젤은 토크로 이게 치고 나가잖아요. 네네. 그래도 아무래도 마력이 낮고 이제 치고 나가는 게 네. 굼뜨는 그런 게 좀 심했죠. 근데 얘는 예. 휘발유고 마력도 거의 2배 가까이 되고요. 네네. 하다 보니까 이제 움직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엔진 출력에 대해서는 전혀 아쉬움이 없고요. 네네. 그리고 LSD로 인해서인지 몰라도 코너 탈출할 때 네. 상당히 i30 같은 경우는 또 디젤이고 하니까 앞에 더 얘보다 일반적인 FF보다 훨씬 무겁잖아요. 앞에가 예, 그렇죠. 디젤이니까. 예, 디젤이니까. 그래서 앞에가 언더가 엄청나게 심했는데 네. 얘는 이제 LSD의 힘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언더 성향보다는 이제 운전 스타일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간 오버가 간혹가다 더 잘 일어나거든요. 오버스트가요? 예. 그러니까 언더가 안 나는 건 아니고 네. 과진입하면 욕심 부리면서 과진입하면 정말 언더가 많이 나는데 네네. 또 단점으로는 역시 연비가 연비와 이제 유류비의 차이가 네네. 좀 많이 나죠. 디젤이 아무래도 연비가 높고 연료비도 더 세이브 되죠. 그렇죠. 아무래도.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약 43,000km 주행하셨다면 연료비 부담이 뭐 아까 얘기했지만 크셨을 거고, 혹시 그러면 고급 휘발유만 주유하십니까? 아니면 일반 휘발유도 주유하십니까? 처음에 한 1만 정도는 고급유로 때우다가 네네. 한창 유가도 그 당시에 올랐을 때 19년도라 한창 유가도 올라가는 시기에 예예. 한번 일반유를 떼어보자 해서 한 좀 5천 정도 일반유를 떼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래요? 흔히 팝콘이라 하죠. 후연소. 네. 후연소에서 나오는 배기 소리부터 해가지고 네. 일반유랑 꽤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다시 고급유로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5,000km 동안은 또 일반유 넣으시다가 네. 뭐 팝콘 소리도 더 늦게 터지던가요? 아니면 소리가 약간 많이 좀 차이가 나요. 좀 듣기 싫은 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따따땅거리던 게 약간 보보봉거린다고 해야 되나? 네. 약간 이런 식으로 달라지고, 그리고 연비면으로 한 1km 정도 차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고급유가 1km 정도 더 높다? 네,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 아무래도 일반유하고 뭐 고급유가 한 200원 정도 더 비싸죠, 보통. 그러면은 연비 한 1km면은 부담이 그러면 큰 차이가 있었나요? 한 달 기준으로 한 5만원 차이 나더라고요. 한 달 기준으로. 네. 그럼 한 몇 킬로 정도 뛰셨다고? 한 달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기름을 넣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이요? 네, 그리고 한 번 탈 때마다 450 정도 탄다고 보면 될 것 같으니까 네네. 네, 그런 식으로 주행을 했을 때 한 5에서 많을 때 10만원 정도 차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일반유랑 계산했을 때. 10만원?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데일리로 쓰시는 거죠? 네,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벨로스터 N 수동 변속기가 레브 매칭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레브 매칭이 그 와인딩이나 서킷 주행할 때 도움이 많이 되던가요? 네, 아무래도 저도 이게 수동이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져왔는데 네. 레브 매칭 기능이 있음으로 인해서 네. 정말 저는 이게 수동차라기보다는 약간 반자동차 느낌이 반자동이요? 네, 거의 그 정도로 느껴지거든요. 네. 이제 수동차로, 그러니까 저도 이게 스포츠 주행을 하려는 목적으로 네. 가져오긴 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휘렌토라는 기능이 약간 필수적이랬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연습하기 전에 네, 레브 매칭을 활용하면서 이제 더 정밀한 브레이킹을 네. 연습할 수 있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레브 매칭을 수동으로 맞춰주려고 휘렌토를 칠 시간에 네, 이제 다른 거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집중이 잘 되고요. 네네. 그러니까 내 차의 움직임에 대해서 훨씬 더 이제 쉽게 다가갈 수 있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레브 매칭 때문에 혹시 뭐 일부러 휘렌토를 한번 사용해 보신 적 있나요? 있죠. 아무래도 네. 빨리 달리기보다는 재밌게 달릴 때는 이제 네네. 몸을 막 써가면서 해보고 싶고, 이제 그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레이싱 시뮬레이션 같은 걸로 하면은 네. 이게 자연스럽게 휘렌토가 잘 되거든요. 게임에서는. 게임에서는요. 전혀 부담이 안 되니까, 이제 네네. 망가져도 부담이 안 되니까. 근데 궁금하더라고요. 마침 이제 딱 장난감이 딱 오니까 네. 제 손에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해서 며칠을 시도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시도를 했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네. 오버런을 한번 칠 뻔을 했어요. 오버런. 아, 변속기 오버런이요? 네. 그러니까 뭐 5단을 넣어야 되는데 뭐 실수로 4단 넣거나 3단 넣거나 1단에서 2단 가속을 하고 네, 3단을 넣어야 되는데 네. 자연스럽게 밀면 되는데, 네. 그때 제가 좀 긴장을 해서 그런가 이 상태에서 요렇게 밀었더라고요. 1단을 이렇게. 아, 그래요? 그 상태에서 네. 이제 경고음이 울려요. 삐삐삐 하면서. 아, 경고 그래요? 울리 그 상태에서 클러치를 안 떼면 괜찮은데 네. 정말 잠깐 동안 미트를 시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엄청난 충격이 오더라고요. 빵 하면서. 아, 다행히 이제 네. 엔진룸 확인해보고 진단기 다 물려봤는데도 특별한 이상은 안 보여서 아, 다행입니다. 네, 그대로 타고 있는데, 그거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네. 이제 무서워가지고 네. 너무 기계를 믿으면 안 되겠다. 네. 이게 원래는 실제 일반적인 수동 변속기면 절대 안 들어갈 상황인데, 네. 레브 매칭으로 애가 강제로 RPM을 더 뛰어버리니까 네. 쏙 들어가더라고요. 아, 진짜로 정말 그렇죠. 쏙 예, 이게 들어가더라고요. RPM이 안 맞으면 원래 어지간하면서 안 들어가는데 그쵸, 예. 제 차도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레브 매칭을 연습을 해보려고 한 적이 있는데, 네. 뭐 그 이후로 짐카나를 시작하면서 네. 짐카나에선 도저히 그게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제 능력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레브 매칭 켜고, 이제 그때부터는 그냥 변속을 더 신경을 쓰자. 아, 그럼 레버 매칭 끄고 그러면 힐인토를 하셨습니까? 이 짐카나 때는요? 네, 짐카나 때는 레브 매칭을 했었고요. 이 짐카나 때는 그러니까 레버 매칭 했었고. 그 전에, 그러니까 짐카나 전에 네. 그냥 휘렌토를 쳐보자 해서 그냥 연습을 좀 하다가 네네. 이제 짐카나를 시작했더니 도저히 제가 휘렌토를 못 칠 것 같아서 아, 그냥 다시 기계를 믿고 내 네. 손을 이제 신중하게 더 그렇군요. 달아보자. 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지금은 그냥 기계 믿고, 기계 믿고요. 네, 레브 매칭은 항상 켜고 다닙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잠깐 좀 나와서 제가 질문 좀 할게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입니다. 휠을, 지금 보니까 18인치더라고요. 네. 타이어도 235-40-18인데, 네. 이걸 낮춘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일단 네. 타이어 가격에 대한 압박이 좀 심했어요. 19인치. 아, 19인치하고요? 네. 네. 제가 벨로스터 N을 가져왔을 당시에, 지금은 좀 몇 가지 더 출시된 것 같긴 한데, 네네. 당시에는 네. 19인치에 235, 35, 네. 19 사이즈의 타이어가 네. 상당히 고가의 형성이 돼 있었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그렇죠. 예. 제 기준에서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되고, 네. 그리고 18인치보다 19인치보다 18인치가 네. 스포츠 중에서는 더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많아가지고, 네네. 이제 그러면서 18인치를 내리려고 고민을 하다가, 네. 이제 원하는 휠이 막 몇 개를 찾아놨다가, 네. 이게 유심히 이제 중고나라나 이제 서킷 스토리 같은 데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원하는 매물이 딱 올라와서 이제 네. 중고로 가져오게 됐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그러면 18인치로 낮춰서 실제로 뭐 이득 본 거는 많았나요? 아무래도 주행성 측면에서, 예. 무게가 상당히 가벼워지는 게 있어요. 아, 예. 정확한 수치로는 제가 재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대략 1에서 2kg 정도는 짝당 가벼워진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아무래도 타이어 가격에 대한 부담이 네. 상대적으로 덜 했죠.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가 노란색인데, 네. 노란색으로 랩핑한 이유가 있으신지,
그리고 혹시 리타샤 계획은 없으세요? 일단 노란색으로 랩핑한 이유는 네. 이제 노멀 벨로스터 JS는 네. 노란색이 나와요. 네네. 그래서 저는 정말 노란색을 처음에는 사고 싶었는데 네. N에 사전 예약을 하면서 카탈로그를 봤을 때 노란색이 없더라고요. 아, N에서는 없었고 그 1.6 터보에서는 있었다는 네. 거죠? 아, 노멀 JS에서는 노란색이 나오는데 네. N에서는 노란색이 없다 보니까 네. 그 목마름을 그렇군요. 해소하기 위해서 네. 잡은 랩핑이다. 그래서 원래는 검정색입니다. 아, 그리고 혹시 이타샤 계획은? 이타샤 계획은 계획만 있습니다. 계획만 있고. 예, 알겠습니다.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인데요. 보통 그 짐카나에서 그때 몇 등 하셨었죠? 마지막 지난해 경기 때? 다 참가한 게 아니라서 네, 그 지난해 마지막 경기 마지막 경기로는 네. 비기너즈 2등인가? 비기너스 2등. 비기너즈 1등인가 2등 해가지고 네네. 지금은 챌린저스로 올라온 상태예요. 아, 그러셨군요. 보니까 이게 보통 짐카나 때 뒤가 잘 돌라고 네. 그 뭐지 그 주차 브레이크를 많이 개조를 하시잖아요. 근데 네. 이거는 EPD로 알고 있는데 아니 이쁘게. 아, EPD 사이드예요? 네. 아, 테이블 제가 방식의 잘못. 사이드. 아, 그래요? 그러면 혹시 그 주행하실 때 그 사이드 뭐 개조하시거나 그런 건 있으세요? 그 사이드 그러니까 네. 핸드 브레이크의 연장대를 생각을 해봤는데 네. 기성품이 없어서 기성품이 제조를 없으세요? 그러니까 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몇 가지 시도는 해봤는데 아직 네. 뭐 딱 특별히 손댄 건 없어요. 아, 그럼 이거 순정 상태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 일단은 뭐 질문은 다 마치셨고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